전 시드머니 없이 시작했습니다.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돈을 모아가고 있는 20대, 30대들은요,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마음은 불안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20대, 30대를 위한 맞춤형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비타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타씨입니다. 요번에 저 불러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책 나오셨지 않아요? 제목이 어떻게 되죠? 네, 제 책 제목은 2838 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요? 라는 책인데요. 부동산은 경제활동이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8세부터 아이를 낳고 가정을 열심히 꾸려나가는 38세까지 딱 그 현실적인 10년 구간으로 저희가 키워드를 잡고 책을 썼습니다. 저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20대 때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딱 들으면 금수저 아니야? 어떻게 20대가 부동산을 시작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위타씨님은 그럼 시드머니를 어떻게 모으셨는지 그것부터 일단 듣고 싶어요. 네, 맞아요. 이 20대 분들이나 30대 초반 분들이 시드머니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데 전 시드머니 없이 시작했습니다. 없이 오히려 고금리, 햇살론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금리가 높은 상품들로 마이너스 대출 1,000만 원을 활용해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답변이 나와서 자, 그럼요. 그렇게 모은 시드머니로 처음에 구입한 부동산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선 처음에 그 구입한 부동산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집이 뭘까를 우선은 제거를 해나갔어요. 아파트는 안 돼. 토지도 안 돼. 상가도 안 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빌라. 빌라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방법이 이거를 갭 투자를 하든 대출을 끼고 사든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경매라는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경매는 입찰보증금이 10%잖아요. 감정가에. 그럼 제가 1,000만 원이면 1억 내에 있는 그런 빌라들을 선택을 해서 제가 열심히 임장을 하고 낙찰을 받았죠. 안 되는 건 일단 포기를 하고 되는 분야부터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먼저 선택을 하신 그렇죠. 거구나. 제가 작은 돈으로 플러스화 종잣돈을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투자와 종잣돈을 같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눈덩이가 처음에 이만큼에서 시작해서 굴리는 거와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종잣돈은 있으셔야 된다. 그럼 이번에 출간하신 책을 보니까요. 이제 빌라 투자에 대한 경험담이 나오더라고요. 그 20, 30대 분들 보면요. 아파트 너무 올랐고 빌라를 대신 들어가려고 해봤더니 이게 고민거리가 좀 생기는 거예요. 빌라를 딱 구매를 하면 등기를 치잖아요. 그러면 무주택 자격이 박탈된단 말이에요. 요즘 3기 신도시도 핫하잖아요. 그러면 3기 신도시 청약기에만 날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종잣돈이 저처럼 경매를 활용하게 되면 조금 작게 필요하니까 시드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게 충분히 접근 가능한 투자이기는 해요. 하지만 빌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대신해서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체제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부분, 가격적인 부분, 또 뭐 주의사항, 구조적인 부분이 이제 뭐 빌라의 노후도나 빌라가 지어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나 삶에서 생기는 문제점 아파트를 대체하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빌라가 뭐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프레임, 개발 계획이란 프레임이 씌워지지 않으면 빌라는 절대 오르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주의사항. 청약 시 빌라도 주택수에 잡히기 때문에 청약에서 분명히 페널티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빌라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처음에 이제 그 빌라를 들어갔을 때 장점이 있었잖아요. 하신 장점. 그 장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경매로만 빌라를 할 때는 장점을 크게 느끼진 못했어요. 그냥 경매라는 기술적인 부분에 싸게 사서 시세대로 파는 이 부분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시드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뭐 고급 빌라 같은 거를 들어갔다고 하면 분명 시세 반영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빌라의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발 계획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야 된다. 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빌라의 플러스 개발 호재까지 동시에 보는 일석이조를 노릴 수 있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요, 이제 이 과정 중에서 아주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많죠. 이제 장점도 있었을 거고 단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주 신랄하게 우리 후배들한테 한번 장점과 단점을 빌라 투자에 있어서 빌라의 장점은 우선은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분야. 하지만 지금도 빌라는 대출이
규제 지역에 따라서 적용되기 때문에 저 때처럼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저는 뭐 90%까지 대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대출 생각하셔서 투자금 생각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경매라는 그런 기술을 활용하시는 그 장점과 결합했을 때 훨씬 좋은 그런 뭐 수익을 조금씩 내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빌라의 단점, 주의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가치가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가치. 그러니까 이게 빌라라 해서 신축 빌라네 너무 좋네가 아니라 그 신축 빌라가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나중에 이거를 팔고 나왔을 때 받쳐줄 수요가 있는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수요적인 부분이 받쳐주는지를 좀 고민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부동산에서 실제로 일을 하셨다라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배우고 싶어서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분양권을 투자를 하게 됐고 네. 그래서 분양권이 지어지는 걸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에 직접 부동산을 차렸죠. 네. 아,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차렸었어요? 네, 차렸습니다. 오, 대박이시다. 네. 근데 그 중개사분들이요,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오면은 이 살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온 사람인지 안다라고 이제 저희 중개사님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진짜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면 신을 모셔야 됩니다. 아, 그렇진 않다. 예. 네, 부동산을 차릴 게 아니라 신을 모시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몰라요. 모르는데 막상 딱 앞에 앉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의 시드 머니, 본인의 상황, 너무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구체적인 반영을 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정말 할 사람이구나라는 그 느낌이 오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가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극복하는 방법은 반복 학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해서. 네. 대사님도 뭐 초보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고객인 내가 그렇게 큰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러 가면서 그 예의를 차려야 되지만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A에 갔는데 너무 불친절하시거나 막 날 문전박대한다고 하면 옆에 가면 되잖아요. 빠이빠이. 그 옆에 또 있으면 또 가면 되잖아요. 그 한 상가에서도 정말 많은 중개소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서로 주실 수 있는 중개사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갈 때 크게 거짓말을 안 하면 중개사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솔직히 오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조금 그런 뭐 임장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고 하면. 우리 마지막으로 발품으로 이게 숨은 보석을 찾아내는 방법, 좋은 매물을 고르는 방법 한번 이제 가시기 전에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우선 중개사님과 친해져라. 많이 물어보고 많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분들도 처음에는 귀찮을지언정 너무 열심히 한다.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잘 하시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문 열고 들어가는 게 극복이 되실 겁니다. 하나씩 들어가서 혹시 그 내가 하고 싶은, 투자하고 싶은 아파트나 어떤 물건지에 물건이 있는지 를 좀 수집을 하십니다. 정보를. 그러면 물건 리스트가 쌓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 억대 단위의 그런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좀 공부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전 시간에는 쫙 돌아보시고 그리고 오후 시간대 커피 마시면서 카페에서 정리를 하면 어떤 게 괜찮은 물건인지가 보여요. 본인이 공부를 했으면. 그러면 그때 바로 그게 저는 숨은 보석이라 생각하고 그 부동산을 갑니다. 가서 여러 가지 권리사항이나 이런 팁을 좀 얻으면 더 좋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권리사항을 얻는 팁은? 중개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 있죠. 그 어떤 집에 거? 뭐 매도인이 갑자기 몇 월 며칠까지 팔아야 되는 이유를 술술술 말해주실 때가 있고, 아니면 이 물건이 어떠한 뭐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경우니까 이거는 빨리 잔금을 치러야 된다. 그니까 좀 싼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권리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팁들을 얻으면 더 좋은 물건을 겟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문을 열고 현장으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비타씨님을 모시고 시드머니 모으는 방법부터 돈이 없으신 우리 2030 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요. 2030 여러분,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주변에서 집 사서 얼마나 올랐다더라 하는 이 말 들으면 가슴이 쿵 하시고 나만 좀 뒤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그렇다고 외면하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